그래서 좀 어떤 부분 주목하시는지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방송한 게 작년 3월 달이어서 네. SVB 사태가 터지기 직전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SVB 사태 이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SVB 사태가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이었고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유동성 정책이 타이트하게 가다가 그 사태 때문에 다시 변환돼서 일단 유동성을 늘려주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확인해 보시면은 그때까지 페드가 계속적으로 타이트해지면서 미국의 M2 글로벌 M2가 감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SVB 사태로 인해서 그때부터 M2가 더 감소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글로벌 유동성의 환경을 굉장히 바꿔놨고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후로 조금 더 지나면서 AI가 22년 말에 발표됐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네. 바로바로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 부분이 파악이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이제 빅텍이 완전히 완전 자산이 돼버렸잖아요. 안전 자산이기도 하지만 성장 자산이기도 한 완전한 자산이 돼버리면서 네. M7이라는 용어가 생긴 게 그때고 그때부터는 금리가 올라가도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네. M7이 끌어올리는 장이 작년 봄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여름부터 잠시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7월부터 해서 11월까지 다시 조정이 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금리가 다시 하락을 시작하면서 작년 11월부터 주식시장이 다시 올라오면서 특히나 12월 달에 파월이 12월 FOMC에서 갑자기 조심스럽게 계속 얘기하시던 분이 2주 만에 FOMC에서 돌변해가지고 위험자산을 사도 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가지고 미국 시장은 역사상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 부분이 올해 들어와서 올해 3월 달에도 FOMC는 여전히 이 정도 했으면은 좀 우리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시장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타이밍에 아직 너희들 계속 해도 돼라는 부분의 신호를 다음 5월부터는 QT를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면서 나는 아직도 계속적으로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을 좋게 해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지금 오늘까지 온 게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고요. 단기적인 시장 얘기를 했지만 네. 앞으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될지를 알게 되면 사실 버블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98년, 97년에 뭐 앨런 그린스펀이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하고 나서 주식이 네. 3배 올랐거든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하십니다. 저렇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시각적으로. 저 그림의 의미를 이제 기다리면서 저희는 보면 됩니다. 좋죠, 네. 좋죠. 저게 보통 지도일 때도 있고요. 어쩔 때 지도일 그래프일 때도 때도 있나요? 있고요. 지도일 때 있었습니다. 하여튼 다양합니다. 그래서 뭔지는 지금 저걸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로 말씀드린 거를 그린 건데요. 이거 좀 두꺼운 거 괜찮나요? 잘 보이시겠죠? 예. 네, 화면에 화면상으로도 들어옵니다. 괜찮네요. 네. 네. 시기별로 정리를 하고 계신 것 같죠? 네. 앞서 말씀해 주신 예, 그래서 부분들.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여기서 유동성 정책이 바뀐 게 이제 M2가 이때까지는 떨어지고 있다가 M2가 이렇게 멈춘 상태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진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SVB의 그 부분이고요. 전체 유동성은 M2만이 아니라 여기다가 통화의 유통 속도를 곱해서 두 곱한 값이잖아요. 그 통화의 유통 속도는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유통 속도랑 M2를 곱한 게 실질 경제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떨어진 적은 없었었는데 유통 속도는 이 부분에 M2의 감소값이 계속되다가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떨어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오기 시작을 해버렸고 이 플러스 값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 구간에서는 금리가 이때 채권의 가격은 거꾸로니까요. 채권의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채권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가 이때의 저점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고금리다 보니까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난 이게 이제 전반적인 아까 전에 말로 한 걸 그림으로 표현드렸고요. 이 기억이 나네요. 손으로 지우면 되는 게. 네, 손으로 지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점점 지금 감각이 살아나시는데. 이 현재를 예. 현재를 이제
지금이라고 하면 이 현재 지금에서 저는 지금 아까 전에 여기가 9분응선과 7분응선 어딘가 이러한 이제 당분간의 박스권이라고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박스를 지지하는 힘과 박스를 누르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지지하는 힘은 말씀드렸던 재정 정책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이 기존에 마이너스 3이 이건 예입니다. 그냥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로 떨어지는 이러한 부분들로 마이너스 폭이 떨어지는 부분, 우리는 미분값이 중요한 사람들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플러스 값이 생기는 부분, 이 두 부분이 제일 받쳐주는 힘일 것이고, 위쪽에서 눌러주는 힘은 일단은 지정학이 가장 큰 부분일 거고, 네. 그다음에 금리라는 부분과 금리는 이제 인플레와 연결이 돼 있죠. 그다음에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하나 더 생긴 지금 부분. 원자재 가격이 경제가 좋아서 이 정도 강한 거 수준 아닐까요? 그렇게 보면 저기 오히려 밑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요즘 가끔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시죠. 이 정도 갖고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단어가 네. 있는데, 이때 지속적으로 이제 주시장이 안 좋고 다시 올라갈 때도 이게 24년이 이때잖아요. 올해 리세션이 온다라는 것들이 가장 글로벌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전략가들의 90% 이상이 하던 얘기인데 다 틀렸잖아요. 작년 초에도 작년 그랬어요. 초에도 작년에도 그랬고, 온다고, 계속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년째 계속 그게 틀렸는데, 네. 그 2년째 틀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는 그 처음에는 전체 리세션이 온다고 하다가 그게 안 오니까, 그러니까 무슨 단어를 또 새로 만들었었냐면 당시에 롤링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었어요. 롤링 리세션 약간 이렇게 부분 여기로 왔다 A 네. 부분에 왔다가 B 전체는 안 오고 있지만 이게 분명히 어느 부분엔 온다. 그리고 이 부분에 온 다음에 이 부분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경제의 이 부분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롤링한다라는 개념으로 전체에 안 오니까 다른 개념을 또 만든 거죠. 네. 근데 결국 이것도 안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은 노 랜딩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그 경기가 좋아서 지금 그렇게 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그 현상 자체가 없었어요. 이게 경기라는 게 나빠졌어야 다시 좋아질 거 아닙니까? 예를 근데- 들어서 GDP 성장률이 네. 22년보다 23년이 떨어지거든요. 네. YOY로는. 그리고 네. 다시 올해 올라가는 걸로 현재 연준에 추정치 되어 있는데 네, YOY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유가가 $70 밑으로 갔었다가 네. 한번 그랬었으니까 네. 그게 지금 중국 경제가 나쁘다고 하는데 중국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네.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걸로 생각해 보면 네. 저 지정학은 없는 거고 네. 원자재는 밑으로 붙을 수 있으면 네. 결국 위에는 이제 인플레 하나 남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네, 네. 그렇게 보면 장을 훨씬 좋게 볼 수 있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참 한상영 의원이나 저나 이 전체 경제와 전체 시장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크로적인 사고 구조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긴 저는 사실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AI가 생긴 이후에 굉장히 길었던 하락장이 AI가 나타난 다음에는 7월에서 11월이라는 3개월 만에 조정을 마쳤는데, 네. 그 사이에 소화한 이슈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냐면 금리가 주는 영향의 강도가 커졌을 때는 기간이 짧아져 버리고 기간이 길어졌을 때는 강도가 약해요. 뭐냐? 매크로적인 팩터의 시장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걔의 비중이 왜 떨어졌느냐? AI라는 과학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얘가 기존의 경제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지금 질문하신 사고방식의 팩터들이 작용은 하지만 적게 작용하게 된 거죠. 왜냐? 과학적인 부분의 비중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절대적으로 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원자재의 가격은 경기가 좋아졌기보다는 유동성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좋아진 게 가다 코인까지 가고, 이제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지라고 봤더니 원자재가 있네 라고 해서 돈의 흐름이 거기까지 간 부분이 가장 크고, 말씀하셨던 중국이 좋아지는 부분이나 그러한 가능성이 생긴 부분들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경제를 보는 사람들은 그 중국에 턴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익숙하거든요.
세상은 자기가 익숙한 대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제가 공부를 하고 왔다는 게 저 스스로랑 그다음에 IT와 과학인데요.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기존에 보던 방식으로 세상을 보면 투자를 보면 너무 이 괴리가 크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내내 어떻게 네. 반도체의 구성과 그 설계의 구조와 유리기판의 구조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시간을 많이 써서 공부했는데 네. 그 이유가 지금 그런 이유고요. 경기적인 팩터는 제가 좀 전에 제가 롤링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거는 시장에서 썼던 용어고요. 그게 안 먹혔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혹시 지금 현재 경기가 좀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중국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미국이 너무 좋았다가 미국 내에서도 소비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생산 쪽에서 데이터들이 지금 PMI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좋지 않았던 중국이 PMI 데이터가 50 이상으로 돌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혹시 지역적으로나 미국 내의 분야별로 롤링 리세션이 아니라 롤링 익스펜션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 용어는 아직 쓰는 분은 못 봤는데 제가 만든 여기서 용어예요. 탄생하는 거 아닐까요? 만든 네. 용어. 저희 회의 시간에는 했습니다. 저희 예. 멤버들한테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롤링 익스펜션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저는 이것은 그 경기적인 현상보다는 통화량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고 이건 이제 약간 제가 좀 그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그 파월의 급격한 변화가 저는 그게 기존의 파월의 생각 구조나 사람들이 파월이 이렇게 하겠지라는 기준점에 대한 행동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왜 그걸 지금도 계속 저러고 있는지 여전히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관점에서 하나 같이 볼 수 있는 게 옐런은 그 파월이 현재 있는 자리에서 옮겨가서 정부 쪽으로 갔잖아요. 네. 가고 나서 지금도 이제 중국에서 돌아오고 계실 텐데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뭐냐 하면 미국에 대한 정치적인 부분의 이해를 계속 강화시키고 미국이 패권의 주도권을 계속 잡고 가고 있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계속적으로 뭔가를 얘기해주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파월이 동참하고 있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작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 지금 파월이 하고 있는 정책은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파월을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파월이 민주당이 재선이 되는데 힘을 보태고 그러고 나서 이 자리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엔 기존의 생각 구조예요. 제가 보기에는 파월은 여기에 미국의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고 네. 이 사고 구조 안에서 파월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옐런이 하고 있는 생각은 지금 미국 전체와 전 세계를 위한 부분과 인류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까지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더 큰 부분, 뭐 당연히 뭐 우주도 생각하고 외계인도 생각하시고 이럴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생각 구조의 범위에서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이 정도의 생각 범위를 한다라면 그래서 미국의 패권이랑 세계가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파월이 행동에 동참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러면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통화정책의 전환이 이게 의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의도적 행동이란 얘기일 수 있으면 이 의도적인 행동은 굉장히 지속성과 강도를 생각보다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보다 더 강하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의도가 혹시 버블을 불러오진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좀 기존보다는 이게 만약에 정말 의도적이라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버블은 이게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네. 이게 94년, 5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네. 앨런 그린스펀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네. 경제가 정말로 좋아지는데 네. 도대체 왜 고용은 빨리 안 늘까? 네. 이거는 코넌드럼, 수수께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 금리를 내리면서 이제 네. 버블의 시작이 됐고 네. 거기서 이제 IT라고 하는 인터넷 혁명이 와서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 지금도 그냥 그때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될까요? 어려운 것도 좋은데 네. AI는 인터넷이고 네. 그냥 경제가 예를 들어 패드 리스닝 같이 생각보다 중하류층이 못 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조금 더 그렇죠. 단순화시키면. 그 하상희 도식을, 연구원님이 몇 학번이시죠? 저 96학번입니다. 96학번이신 분 이때쯤이시잖아요. 이때쯤에 좋은 학교 가셨잖아요. 아닙니다. 네, 이때쯤에 네. 좋은 학교 가셨는데 지금 가서 인터넷에서 처음 써봤습니다. 96년에. 그래서 2024년에 지금 현재 그 네. 학교 들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저는 이제 포기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만큼 진보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만큼 더 어려워졌어요. 근데 다르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네. 같은 사이클로 생각해서 이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보시기에는 구독자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핵심이 새로 생긴 부분이 핵심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새로 생긴 부분이 전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이해밖에 못 만든다고 생각해요. AI랑 인터넷을 똑같이 보고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작년 5월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를 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그림으로 그렇죠. 이해하는 그 생각은 여기는 인터넷을 그렇죠. 넣으시고 네. 여기다가 AI를 넣어서 그렇죠. 이 부분의 유사성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린스펀의 이제 경기 네, 좋을 때 금리랑 통화정책. 예, 네, 그렇게 그다음에 두 개를 그냥 단순화해서 그리고 네. 이다음에 저희 페드의 정책이라고 그냥 그렇죠. 할게요. 페드 정책 얘는 어차피 같다. 라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생각하시는 아닙니까?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의 차이가 뭐 더 크고 작고 그래도 굉장히 비슷한 그림을 이렇게 하면 그릴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가 빠졌습니다. 넣어주시죠. 여기에 패권 전쟁. 패권 전쟁이 이때는 없었어요. 지금도 패권 전쟁은 없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요. 지금 게임이 안 되게 패권 물가도 알아 전쟁을 조절하고. 패권 전쟁을 하고 있으면 중국에 대한 그 모든 제재를 걷어들여도 되지 않아요? 아니죠. 그게 끝났으면? 이미 거의 다 죽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걷어들이면 안 되죠. 오히려. 저 때는 아예 상대가 안 됐고 네. 지금은 상대가 될랑말랑 하니까 이제 죽여놓고 더 많이 가는 거죠. 이때는 상대인지 고려를 안 했고요. 아예 없는 거죠. 네, 이때는 아예. 고려를 안 했고요. 네. 지금은 고려를 아주 많이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놔줄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지금 네덜란드에 가서 장비를 주지 말라는 추가적인 부분에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은 지금은 기술 전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슨 무역을 관세를 한 해 만에 이 부분보다는 핵심인 기술에서의 액션이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를 가지고 전쟁의 확전 여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확전 중이라는 신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이 두 시점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라고 생각하고 요 부분을 뺀다라면 굉장히 저는 한상희 연구원님의 얘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저 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 부분이 의도적인 부분은 경제정책이 아닌 부분에 경제정책의 수장까지도 괴를 같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의도적이라고 제가 쓴 거고요. 모든 버블은 이제 손이 이상한지 이렇게 띄엄띄엄 지워지네요. 패권 전쟁의 의도성이 네. 되게 많이 작용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패권 전쟁의 의도성과 미국이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 세계가 네. 가야 되는 부분까지도 저는 생각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버블은 이제 신기술이라는 하나의 축과 정부의 정책과 정부의 개입과 그다음에 여기에 군중 행동이라는 이 세 가지 이쪽에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세 가지가 겹쳐야 되는데 저는 지금 신기술은 AI로 들어왔어요. 네. 근데 지금 주변에도 보시면 아주 흥분한 사람이 우리 99년도에 2000년도에 그 여의도 뛰어다닐 때보다 지금 없잖아요. 2008년하고 비교해도 월등히 적습니다. 월등히 적어요. 네. 지금 신기술은 들어와 있지만 그때 같은 분위기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은 그때보다 더 강합니다. 그럼 신기술이 AI가 과연 그때보다 작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동의하시는 것 같고 그럼 얘네들이 더 센데 아직 저는 군중의 행동의 흥분값이 2007년이나 99년, 2000년만큼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기 불이 붙는다라고 하면 저는
버블의 사이즈는 과거가 이랬다면 과거보다 더 큰 버블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군중 그리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데에는 뭐 예열 기간이 길다로 봐야 할지 뭐 어떤 저는 차이일까요? 군중 행동이 왜 이렇게 덜 지연되고 있느냐 하나에는 정보가 너무나 효율적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네. 흥분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에도 과거에는 쉬웠는데 지금은 더 정확하게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더 인포엑스라인. 이사님 합리적으로. 같은 분이 계시니까. 아하. 그러니까 지금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인간은 좀 잘못 그렸네요. 인간 모양 그리시는 건 아니시죠? 설마? 설마요. 네. 그건 아니고요. 인간은 개인적 존재의 차원과 집단적 존재의 차원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존재인데 개인적인 성향보다 집단적인 성향이 더 큰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존재의 차원에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죠. 생존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는. 근데 개인적인 존재가 이 정도까지 왔다라는 거는 이제는 생존의 격정은 굉장히 적어진 상태까지 와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인 존재한테 제일 중요한 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한테? 그 5대 욕구 중에 1등이 명예니까. 명예겠죠, 명예. 명예. 예. 네, 명예. 혹시 뭐 존경 뭐 이런 거 앵커님은 아닐까요? 혹시 부 부. 인포엑스 라이브 네. 경제 방송이잖아요. 네. 부. 둘 다의 바탕일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시기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집단이 아니면 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개인 차원에서 자기가 자기를 시기하는 것 말고는. 근데 모든 그 부나 명예나 돈이나 모든 것의 바탕에는 옆집 네. 친척이 땅 사면 배 아픈 그 시기심이 근원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시기심이라는 게 이렇게 작동을 하고 여기서는 생존 욕구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 구조인데 저는 이 시기심이 지금 충분히 작동한 정도면 사람들은 여기서부터는 눈이 멉니다. 눈이 먼데 지금 우리가 다 느끼고 있다시피 지금 제 주변에 눈먼 투자자가 기관도 외국인도 개인도 없어요. 네. 다들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것 지금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것들은 하고 이제 아직 손이 많이 타지 않은 유리기판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할 만한 것들을 하고 하는 노력에 의한 지금 베팅을 하고 계시지 눈먼 그러한 돈들은 보이지 않고 가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멀기 쉬운 코인 시장 자체도 그런 현상이 잘 안 보여요. 코인은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산이 이제 된 게 혹시 코인이 한상희 연구원님께 여쭤보는 거고 코인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중요해진 이벤트의 선물 시작은. ETF하고 반감기죠. 뭐 지금은 두 가지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네. 혹시 출발점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출발점? 이번 랠리의 출발점. 출발점은 작년에 출발 이벤트. 주가가 바닥일 때랑 비슷할 때부터 랠리가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올랐죠. 그게 네. 현물 ETF 승인이랑 맞물리면서 훨씬 더 시세를 많이 냈죠. 네. 네. 길게 네. 보면 이런 그래프가 비트코인의 그래프인데 네. 제 생각에는 일단 기술적으로 중요해진 건 여기 이 시장은 기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7만 불, 네, 7만 달러. 정확하게 6만 6천 달러. 이때는 이 6만 6천 달러가 이게 저항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된 이 변화의 시작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 정도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은 이때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타이밍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갔거든요. 네. 여기가 뭐였냐 하면 루나 사태가 터졌는데 그다음에 여기 거래소 뭐였죠? 그 F 뭐였죠? 거래소 하나 없어진 거 있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거래요. 예, FTX. 예. 네. 샘 예. 프리드먼인가 뭐 이런 사건들도 네.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루나 사태가 시작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루나 사태에 미국이 개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옐런이 비트코인은 말이 안 된다. SEC도 다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정부들에서 다 마이너스 값을 만드는 힘을 줬는데 그렇게 해서 쭉 빠지고 있는데 갑자기 루나 사태가 들어왔는데 미국이 사법권으로 개입을 했어요. 자기네가 안 된다고 하고 망가지고 있는 자산을 자기네가 여기서 개입을 한다라는 게 이게 행동이 모순이거든요. 이 말은 최초로 여기서는 말만 했고 미국이 코인 시장의 사법권으로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 자산에 내 영역으로 포함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면 들어갈 일이 없고 싱가포르 사람이잖아요. 한국인이고. 사법권도 자기한테 정확하게 있지도 않아요. 네. 물론 이제 미국은 모든 데를 다 법으로 할 수 있는 나라지만 자기네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거를 행사할 이유가 없는데 이때부터 사법권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고 말씀하셨던 여기서 금융 관련된 그러한 조치들이 나오면서 저렇게 와버렸는데 이 말은 저는 여기서부터 미국이 코인 시장을 미국의 빅테크들이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들이 나오면 인수해버려요. 네. 그런 행동을 동일하게 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출발은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코인은 저게 지지가 됐으니까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갈 방향이 있겠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부분도 정치적인 부분의 그러한 행동을 이거는 지금 소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행동을 베이스로 의도가 뭐였을까는 제가 상상이나 생각을 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을 근거로 한 관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 관점이 맞다라는 건 아니고 하나의 관점이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네. 한번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어떨까 이게 해서. 기본적으로 코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흥분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걸 이것도 얘기하려고 없다는 거죠. 네, 보여드리는 그렇죠. 거죠. 이것도 가장 없다는 흥분을 거죠. 해야 되는 자산이. 네, 네. 네. 이 자산도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이미 이 지지선을 확보했으면 이제 바닥이 단단해졌구나라고 하면 더 이제 그렇죠. 놀기 좋은 데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안 논다는 거예요. 이 시장조차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더리움이 뭐 기술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됐네,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인 가치가 어떻게 됐네, 솔라나가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마켓캡을 가져가야 되네, 다 합리적인 얘기들만 들려요. 네. 네. 그래서 그게 혹시 이건 코인의 특별성도 있는데 네. 원래 이렇게 흥분하면 ICO가 많아지면서 신규 코인이 엄청 유입이 되는데 네. 지금 예를 들어 바이낸스도 그렇고 우리 업비트나 우리 4대도 그렇고 되게 규제를 많이 받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옛날처럼 장이 좋을 때 예를 들어 주식으로 치면 IPO를 별로 못해서 그런 특수성 때문에 흥분을 안 하는 것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 특수성은 지금 일정 부분은 ICO 시장이 여기는 이제 지금 중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놀 판이 자기네 판이었었잖아요. 기 전에는. 근데 그 판을 미국이 가져갔어요. 근데 자기들도 뭔가는 해야 되겠고, 특히나 지금 중국 안에서 돈을 일정 부분 어떻게 빼고 싶은 사람도 있고, 중국만이 유일하게 통화를 완화하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통화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하락되는 부분을 방어하고 싶은 욕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국계 쪽에서 많이 좀 약간 플레이어들이 달라지는 그런 갈라지는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흥분값은 일정 부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네. 이제 미국 정부에서 접근을 했는가라는 부분, 네. 그래서 정책상에서 그리고 어떤 판단하에서 우리가 어떤 걸 느낄 수 있었는지, 뒷발성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군중 행동을 들여다봤을 때 지금 뭐 AI라던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군중은 흥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크게 두 줄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10분 정도 남겨두고 그래요? 있어서요. 그렇다면 AI 기반 기술 위에서 만들어질 세상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네. 우리는 이제 무엇을 주안점으로 두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봐야 하는가 이런 부분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9년에도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네. 인터넷이라는 게 기존에 갖고 있던 세상에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붙는구나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인터넷이라는 게 기반 기술이구나. 마치 예전에 고속도로와 같은 것이구나라는 식으로 인터넷의 위치가 옮겨오고 이 위에 세상이 이렇게 되는 이런 그림이 이제 만들어져서 더 커지는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지금 가고 있는 과정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냥
2024년으로만 바꾸면 이게 그냥 AI인 거예요. 여기가 AI가 아니죠. 여기가 AI고 이 기반 기술 위에다가 모든 것을 다 올려놓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소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든 요소에 다 들어가는 기술이 되는. 이 과정을 아직은 안 갔습니다. 가겠죠. 네. 그렇게 되고 나면 이 기반 위에 과거랑은 지금 그럼 이게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도 또 있을 거잖아요. 다른 부분 뭐냐면 99년도에는 이 기반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들이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다음에 연결 버전 이런 것들이었는데 기존에 없었던 것들이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대체거든요. 네. 인간 대체 개념이 없었어요. 인터넷은 약간 효율이라면 이번에 아예 대체로. 효율과 연결이었죠. 네. 연결이었는데 이번에는 대체라는 기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은 AI 플러스 로봇이고 네. 이게 이미 이제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 기존의 부분과 여기 인터넷 연결 이 그림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기존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올려놓는 차이기 때문에 이 인간 대체라는 이 개념과 이 차이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이 큰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무언가가 나타나야 되고 이 과정상에서 이 부분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투자 관점에서 네, 네. 이건 이제 제가 1년 전에 나와서 그림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게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지금 반영이 아직 좀 덜 돼 있는 부분이 제가 보기엔 여기는 이제 원자력인 것 같아요. 원자력. 이 부분을 연결해주기 위한 많은 기반 기술이나 상황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전력주들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에 그 전력 기술과 많은 이 대체 에너지 관련된 부분으로는 이 현상을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의 원자력이라는 부분 이게 SMR 기술이잖아요. 소형 원전. 소형 원전. 네. 이 소형 원전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직 내가 네. AI의 어떤 주도주에 못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못 올라타신 분들은 말씀하신 원자력 쪽을 지금 좀 주시해서 보면 됩니까? 아니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는데 신이 네. 아닌 이상. 이게 맞으면 주식은 진짜 감회를 좀 많이 해보면. 왜냐면 네. 그 95년부터 2000년까지 6배쯤 올랐어요. 8배인가? 그래서 사실 이게 맞으면 좀 기다리셔도 돼요.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정말로. 예. 언젠가는 그게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말씀. 예, 예. 네. 사실 지금도 필요로 하는 걸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인간이 이렇게 발전해서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금 네.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태양과 비슷한 그러한 행성이 한 수십억 개가 되거든요. 네. 그 태양계 주변에 지구처럼 이렇게 지적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추측하는 게 지금 한 10,000개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아무도 우리랑 통신을 우리도 못하고 그쪽도 못했잖아요. 네. 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러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보다 지적인 존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점점 더 지적인 존재가 돼 가서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의 기술로 자기를 파괴해서 멸종해서 그래서 없어졌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된다라는 스스로 이론도 있어요. 자멸의 길로 갔기 네. 때문에 우리가 자멸하고 우리도 나면 새로운 지금 데 생기겠군요. 이 부분으로 계속 아유, 가게 되면 네. 로봇이나 핵무기나 여러 가지들의 굉장히 위험한 부분, 드론을 통한 전쟁 등등해서 우리도 지금 자멸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 이론을 기존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듣고 말았었는데 요즘 진행되는 기술의 발전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인류를 보호할 수 하고 그러한 활동들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해야겠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해서 그러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탄소 포집도 네. 분명히 많이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이제 새롭게 들러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코인 시장하고 합쳐지면
코인은 새로운 부분에 이 현상들과 많이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기본소득을 개념을 실질적으로 퍼뜨리는 데 있어서 저는 코인의 방식을 분명히 트라이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AI의 그 대표 주자인 샘 알트먼이 이런 쪽에 이렇게 연결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한 활동들이 저는 방향성이 굉장히 강한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인 중에서도 이러한 개념과 AI와 이러한 개념들을 같이 연결해서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투자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이제 미래 관점에서 투자를 가지고 뭐 핵심 코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라고 봤을 때 이런 얼개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글씨는 진짜 못 쓰는데. 다 이해가 됩니다. 다 말씀하시면서 네, 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는 함께 궁금한 게 이제 예. 1년 정도 뭐 나 자신도 돌아보고 뭐 IT, 과학, 반도체 이런 것들 공부를 좀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 전과 후에 투자 관점에서 이 부분은 내가 좀 시점이 달라졌다, 시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으신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게 좀 궁금하네요. 그게요. 네. 이 투자자 다 누구나 다 나니까요. 네. 본인이 있으시고 많은 이제 정보와 이런 것들 정보나 뭐 지식들도 있고 투자 그리고 여기에 다른 투자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이 사람과 이렇게 합쳐진 투자자 집단과 이 부분에 대한 공부는 굉장히 안 하게 되면 얘네들이 알게 됐을 때 나한테 주는 영향과 이 사람한테 주는 영향과 집단으로 주는 영향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이 사람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필요 없어졌습니까? 갑 지워졌네요. 네.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것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가 집단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관계 중독에 좀 빠져 있어요. 저희 세대는 인터넷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만나서 술 먹는 거에 대한 지나침, 그것 때문에 회식 문화도 너무 많고 그렇죠. 했던 관계 중독의 네. 방식이고 그렇죠. 지금 젊으신 분들은 SNS를 통해서 비교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옷 잘 입는 사람과 제일 얼굴 잘 고친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제일 부자랑도 비교합니다. 제일 부자랑도 네. 비교하고 이렇게 돼서 이 관계를 통한 중독성이 굉장히 지나친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합리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과 영향을 주는 부분을 좀 더 이해해서 관계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을 조금 더 줄이고 좀 더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거리감을 적절하게 더 만드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하고 나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붙어 있었구나라는 게 지난 1년 동안에 네. 좀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차갑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관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네. 일반 투자자분들께도 그럼 생각하시는 방식을 추천하시나요? 투자적 관점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투자적 건가요? 관점에서는 저는 그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네.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 쉬운 방법으로 복습하잖아요. 복습을 잘 안 해요. 새로운 게 너무 많으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오늘 텔레그램에 들어온 거 읽고 눌러보기만으로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많은 정보들을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보는 이 정보를 가지고 지식으로 변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확인하고 그 다음날 이거 확인하고 있지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식이 늘어나질 않으니까 이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이 지식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스토리를 그렇죠.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계속 여기만 있다가 남들이 하는 이야기나 스토리 듣고 그냥 여기다 붙여버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투자자가 자기로서 자기의 캐릭터를 계속 만들어가는 이 부분이 안 되고요. 여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넘어서 다음에는 이 영역까지 도달하기는커녕 계속 여기만 맴돌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적당하게 잘 관리해서 받아들이고 이걸 자기만의 지식으로 자기의 투자 스토리를 만들고 거기서 그 다음에 이쪽을 향해서 넘어가는 것이 정말 이제 투자는 짧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됐잖아요. 네. 네. 이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정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가 지금 이 프로를 촬영하고 계속되는 것에서도 계속 증명으로 보여주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50대인데 50대에서 20대, 30대 분들보다 정부에서의 우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우위는 이쪽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거든요. 네. 근데 모두가 다 나이가 들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